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군대에서 다쳤다, 눈을 다쳤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인생에서 상당히 큰 사건이었고 제 인생에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눈을 다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날씨가 좋거든요. 이럴 때에는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이제 낮에 환할 때에는 눈을 못 뜨겠어요. 검은 점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눈을 못 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군대에서 다치고 난 이후로.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은 그거라고 봐야죠. 군대에서 눈 다친 거. 그런데 이 군대라는 데가 그 구타가 상당히 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두들겨 맞기만 하고 때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안 때려요. 그런데 그 군대라는 데는요, 이렇게 기수별로 있는데 뭐 병장이 있고 상병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때리면 그 밑에 맞은 사람은 또 밑에 기수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기를 잡는 건데, 저처럼 이렇게 군대 같은 데에서 사람을 안 때리고 그러면 또라이 취급받습니다, 처음에. 나중에는 이제 고참들이 그 사실을 알고 더 맞았어요. 제가 밑에 있는 기수들을 안 때린다는 걸 알고 더 맞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 자체는 손해만 보고 사는 거죠. 군대에 가서는 두들겨 맞기만 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힘들다고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힘들 때 도와달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상당히 손해보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 으시시한 건데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제 나이가 한 5살, 6살 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꿈에 있잖아요, 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눈만 감으면은 어떤 귀신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자였는데 아주 그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저를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나중에 커갖고 눈을 다칠 거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 스스로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면, 전생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갖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눈을 다치는 거, 이 정도는 네가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슨 뭐 막연하게 뭐 그 꿈속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누가 귀신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듯이 아주 뚜렷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듯이 아주 선명했어요, 기억 자체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눈을 다친다는데. 그러다가 이제 잊어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 그 이후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귀신이. 그래서 잊어먹었거든요. 그런데 20대 군대 갔을 때가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그때 다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 괴로워했죠. 다른 데도 아니고 눈이니까, 눈만 뜨면 보이니까. 그런데 그때 그 귀신이 나한테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제 동기는 입대한 지 3일 만에 앞니빨 부러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제대할 때 얘기를 하는데요. 앞니빨을 새로 해놓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때린 사람이 물어준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걔네 아버지가 제주도 유지였는데 제가 과일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과일상이 쬐끄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크게 하고 제주시에서 제일 크던가 그래요. 과일 가게로. 그러니까 과일 도매상이죠. 그래서 제주시에서 이제 택시를 딱 타가지고요. 어디를 그 과일상 얘기를 하면 이름을 알아요. 택시기사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걔네 큰 누나가 이제 그 과일상을 하고, 둘째 누나는 대형 커피숍을 하고, 아버지가 잘 사니까 그렇게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딸만 위로 3명이 있는데 그 아들 낳으려고 그 막내를 갖다가 50이 다 돼가지고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앞니빨이 부러지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큰딸이 장녀니까 큰딸을 대동하고 교도소에 와가지고 교도소장 멱살 잡고 싸우는데, 이런 제주시 같은 그런 뭐 경상도나 전라도처럼 그렇게 큰 데도 아니고 제주시 같은 데서 지역 유지면 그까지 교도소장이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그 누나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얘를 갖다가 때린 애를 갖다가 영창에 집어넣을까 막 하다가, 이 때린 애가 상당히 간사한 애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그 잘못했다고 막 비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다친 것도 걔가 물어준 게 아니라 걔네 집에서 그냥 이빨을 새로 해놨거든요. 근데 제대할 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니빨을 새로 해놨는데 원래 달려있는 이빨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앞니빨이 부러졌으면 양옆에 있는 그 이빨 있잖아요. 그거는 나가진 않았지만 흔들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먹으로 이빨 있는 데를 팍 쳐가지고 앞니빨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이빨은 흔들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니빨 치아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걔는. 그래서 이빨을 새로 해놨는데 먹을 때마다 느낌이 안 좋대요. 먹을 때마다. 그런데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제대할 때 막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동기가 그 녀석은 이빨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되고, 저는 눈 다쳐가지고 그렇게 되고. 참.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운이 안 좋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런 거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뭐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아, 운이 안 좋으면 일이 안 풀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이 좋으면 뭐 일이 잘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사주 분석이라는 게 사주팔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대운, 1년 운이라는 게 있어요. 월운도 있고 하루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규라는 사람은 어떤 인간이냐,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사주팔자고요. 10년 대운, 1년 운은 10년 동안의 운이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20대 운하고 30대 운은 다르다는 거죠. 20대에는 안 풀렸는데 30대에는 잘 풀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더 세분해서 나누면 1년 운이 또 있어요. 올해 운은 좋았는데 내년 운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운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팔자하고 운을 따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복잡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사주가 어떠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주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요, 운이 나빠도 그 나쁜 강도가 약해요. 그리고 운이 좋잖아요. 좋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주 좋아져요. 그런데 사주가 나쁜 사람은요,
운이 안 좋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20대 운이 안 좋다. 그러면 그 나쁘다는 게 강도가 아주 세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주라는 게 일단은 그 사람의 제가 특징도 있고 장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아주 안 좋은 사주입니다. 제 사주가. 어떻게 안 좋냐면요, 일단은 오행이 많은 건 많고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중에서 3개만 있고,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3개만 있고 2개는 없어요. 이렇게 치중된 사주는 안 좋은 사주예요. 사주학 용어로 비견겁제에 해당하는 그 오행이 한자가 사주팔자 8글자 중에 4글자예요. 제가 사주팔자 8글자 중에, 그러니까 절반이죠. 절반을 차지하는 그 사주팔자가 한 개의 오행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기운이면 목기운, 토기운이면 토기운, 이런 식으로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비견겁제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죠. 그러면 제가 사주 강의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직장생활이 잘 안 맞아요. 직장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조직생활이잖아요. 그건 잘 안 맞고요, 혼자 하는 게 좋아요. 혼자. 그러니까 자영업이 낫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하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대운 중에서 10년 단위로 나눈 걸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데, 20대 대운에요. 20대 대운에 비견겁제에 해당하는 오행이 천간지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비견겁제가 그 8글자 중에 4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0대 대운이 그 비견겁제에 해당하는 오행이 천간지지 위아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자체가 비견겁제가 너무 많은데 20대 운은 어때요? 그 많은 그 오행이 천간지지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최악이라고 봐야죠. 최악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80대에 삼형살이 형성이 되거든요. 80대 대운에. 그래서 그때 사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80이 되기 전까지 저에게 가장 안 좋은 대운이 언제였냐? 20대 대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대운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좋은 대운이에요. 근데 이 가장 좋은 대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내년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 제가 이 사주 공부를 했잖아요. 사주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막 그 영상도 만들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이것이 저에게 최고 좋은 대운이에요. 그러면 20대에 제가 20대 초반서부터 30대 초반까지 대운이 가장 안 좋았고, 군대에서 눈을 다쳤을 때, 군생활 했을 때가 이제 삼형살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도 안 좋은 데다가 흘러가는 대운이 20대에 가장 안 좋은데 삼형살에 걸리는 그때 이제 눈을 다친 거죠.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저의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대가 어떻게 보냈냐면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20대는 뭐가 다르냐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뭐 대학교 다니든지, 대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뭐 일찍 하더라도 그 인생에서 내가 뭐 갖고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걸 확실하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기 위해서 막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런 시기 아니에요, 20대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내가 경력을 쌓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대가 있잖아요. 어땠냐면, 내가 이걸 해봐,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막 나름대로 고민하잖아요. 심사숙고를 해요. 뭐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아니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심사숙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딱 했잖아요. 해서 이제 딱 그 길로 밀고 나가요. 그럼 그게 틀렸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택을 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이제 심사숙고해가지고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결과가 다 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간 것도 제가 무슨 방위냐, 18개월 방위가 뭐냐, 남자가 현역으로 가자 그래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18개월 방위로 가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시력표를 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역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을 다친 거 아니에요. 뭐 사람들한테 뭐 시컷 두들겨 맞고 막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 후유증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후유증만 남지 않았으면 저도 웃으면서 옛날에 뭐 군생활 힘들었었지 뭐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괜찮네 뭐 이러면서 뭐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지 막 이런 소리 하면서 살 텐데 눈을 다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미치겠어요. 저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같이 밝은 날은 밖에 나가서 눈을 못 뜨겠어요. 그러니까 비문증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앓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점이 한두 개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걸 비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런 걸 겪는 분들이.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점 한두 개 이렇게 떠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눈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 눈 속에 있는 구조가. 그래서 이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이렇게 낮에 이렇게 밖에 나가잖아요. 눈을 못 뜨겠어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떠다니니까 내가 그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어떠냐면 아 쟤는 눈에 초점이 없네, 눈에 초점이 없네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요, 눈이 참 영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눈이 영롱하다고. 그러면서 사람이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초점이 딱 맞으니까 사람이 되게 똑똑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검은 게 떠다니니까 내 스스로 그걸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검은 점이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쳐다보니까 저를 보는 사람은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제 시력이, 눈이.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눈이 좀 흐리멍텅하고 좀 영민해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결과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20대에 내가 뭘 한번 배워볼까, 이걸 배워볼까 저걸 배워볼까 하다가 이거 배워야지 하고서 한번 배우잖아요. 그럼 결과가 안 좋고 저걸 배웠어야 돼요. 사람한테 행운이라는 게 따르질 않아요. 따르질 않고 제 딴에는 이게 맞아 하면서 딱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안 좋게 나오는 거죠.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야. 일이 안 풀려요. 그리고 잘 보세요. 20대가 사람이 어때요? 가장 젊고 재밌을 때잖아요. 그리고 이성도 많이 만날 때죠, 20대에. 그런데 저는 여자 운이 진짜 없었어요. 일단은 제대로 연애를 못했어요. 근데 왜 못했겠어요? 비경겁제가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비경겁제가 뭐예요? 남자한테 있어서 비경겁제는 재성운을 극하잖아요. 재성운이 뭐예요? 여자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주 자체가 비경겁제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재성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극해버리니까. 사주 자체가. 그런데 20대에 비경겁제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원래 사주에 비경겁제가 강한데 10년 대운에서도 그렇게 비경겁제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어때요? 비경겁제가 재성운을 극하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20대에 여자를 못 만나요. 만나긴 만나죠. 그런데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요. 여자운이 안 따라요. 어쩌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는 저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저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저는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연애 자체가 잘 안 돼요. 20대에. 남들은 여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그 20대에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20대에는 누구랑 놀죠? 친구랑 놀잖아요. 친구랑. 20대에 맨날 친구 만나고 다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비경겁제가 뭘 나타내죠? 친구하고 형제를 나타내요. 근데 비경겁제가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친구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사주 자체에 친구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20대에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 비경겁제가 어때요? 확실한 기신운으로 작용을 하겠죠. 용신이 아니라 안 좋은 운인 기신운으로 작용을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가까운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 다 마음씨도 좋고 좋은데 얘네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제 뭐 친구들이 장사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다. 그러면 그 장사하는 애들이랑 어울리고, 뭐 공부를 하는 애들이다. 그럼 공부하는 애들이랑 어울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 다니면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뭐 한다, 뭐 자격증 딴다, 뭐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휩쓸려 가지고 그런 데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 자체가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제가 대기업 시험을 봤는데 그때 우리 때에는 저하고 한 70년생, 71년생 요 정도까지가 취업하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KT에서 사람을 대규모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필기시험에. 그리고 저랑 같이 본 친구들도 다 붙었거든요. 근데 면접을 봤는데요. 면접을 봤는데 저만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희 매형하고 우리 누나가 그 한국통신 KT 부부예요. 그래서 매형은 그때 과장이었고 누나도 오랫동안 다녀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붙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백이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형 입장에서는 일단 필기시험을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면접이야 뭐 그냥 다 통과된다고 그러면서 매형이 백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매형한테 그때 몇십만 원을 주면서 얘가 필기시험에 붙었는데 그래도 안심을 못하니까 자네가 이제 그 좀 힘 좀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더 놀라운 건 그리고 나서 제가 1년 있다가 그때 다른 업종으로, 그때는 다른 업종으로 해갖고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거든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대단하죠. 또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 사주가 어떠냐면요. 비경겁제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관성운이 없어요. 관성운이 없어요. 그러면서 식신상간운은 엄청 강해요. 식상운이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8글자 중에 4글자가 비경겁제고 3글자가 식신상간운이에요. 그런데 관성운은 없어요. 그러면 내 사주에 관성운이 없으니까 지장간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성운이 되게 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3개나 되니까 어때요? 그 관성운을 극하죠. 그러니까 이 관성운이라는 게 더더욱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공무원이나 공사시험 같은 건 준비를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저는 이런 관운이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나 공사시험 뭐 이런 데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관운이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합격하겠어요? 면접에서 2번 떨어졌습니다. 면접에서. 그리고 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요, 커트라인보다 제가 2문제인가 3문제를 더 맞았어요. 그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문제 갖고요, 그 한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2문제 차이로 내가 합격을 했다. 그러면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성적별로 그냥 뽑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은 거의 형식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붙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당연히 붙었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대요. 내 친구가 필기시험에서 붙고 면접에서 떨어졌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 공무원들이 나는 필기시험에서 붙고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것도 2-3문제 더 맞았다고, 커트라인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20대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꼬였다고 봐야죠. 그리고 사주에 나온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20대를 그렇게 불우하게 보냈지만 지금 이제 40대에 이 과정을 거쳐갖고 지금 우리 나이로 51세 아니에요.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지나간 그 어려운 과정은 전부 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좀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산 사람이 사주 분석을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이혼한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20대는 어때요? 무슨 일인지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안 되는 방향으로만 계속 한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공사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거 한다고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군대도 그냥 원래 저한테 맞게 18개월 방위로 갔었어야 되는데 괜히 현역 간다고 시력표까지 외우고 그러다가 다쳐가지고 평생 고생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다 지나간 인생이지만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대였을 때 어떻게 살았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았어야 재밌고 보람있고 아무 탈 없이 잘 보낼 수 있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우선 20대니까 어때요? 그 20대 초반인 요즘 사람들한테, 애들 아니에요, 애들. 그런 애들한테 야, 너 겸손하게 살아야 돼,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돼, 그런 말 하면 그 20살 먹은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죠, 그런 얘기하면.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났어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죠. 사람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 맨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았을까, 훨씬 더 멋지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눈 이렇게 이제 다치게 한 사람 있잖아요. 군대 고참이라 그랬잖아요. 지하철역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쳤을 때는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막 검은 점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뭐 제가 그거 갖고 무슨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도 몰라요. 근데 만나가지고 저를 보고 되게 반가워해요.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줘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도 적어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그 사람한테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주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20대 운이 안 좋았는데 30대 운 같은 경우는 20대보다 훨씬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20대가 너무 꼬이니까요. 20대가 꼬이니까 30대까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도 제가 뭐 특별히 좋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20대보다 훨씬 낫죠. 20대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점에서 뭐 30대에 뭐 운이 크게 풀렸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40대가 되면서 이제 이 사주 공부하고 그러면서 한 40대 중반 이후 이때부터 좀 풀린다고 볼 수 있고 지금이 최고 정점이라고 봐야죠. 오늘이 이제 5월 2일이거든요. 지금 촬영하는 날이 5월 2일인데 제가 4월 달에 제 수입이 얼마나 되나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월급 그리고 유튜브에서 받은 돈이 사상 최고로 많았어요. 그 200만 원을 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유료 신청 들어온 거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유료 신청이 하루 평균 한 2건씩 들어왔더라고요.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씩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월 수입이 1,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 달 수입이 1,300만 원이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것도 제가 무슨 명문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대기업 임원도 아니고 현금으로 1,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인고의 과정을 거치고 지금 현재 50이라는 나이에 제 친구들은 사는 게 다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가장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저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오피스텔에 나가서 이제 일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오피스텔 관리실 소장님이, 제가 그 소장님하고 친한데 나이가 65세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행원 출신인데 지금 받는 돈이 300이 안 돼요. 이 관리소장이나 뭐 이런 데도 좀 규모가 큰 데는 많이 주는데요. 제가 있는 데는 그냥 쬐끄만 데니까 제가 거기서 그 사주일만 계속하고 있죠. 근데 우리 소장님이 만약에 내가 지난달에 1,300만 원 벌었다 이 얘기를 알면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저보고 이교씨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이거 올려줘야 되는데 좀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 올려줘도 돼요. 저는 지금 여기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저를 보십시오. 재밌게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저보다 좋은 사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다 장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장점이 있죠. 제 장점을 잘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경겁제가 강하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직장생활 오래 해봤자 별로 영양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식신상간운이 강하니까 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잘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상간운이 말하는 쪽으로 많이 발달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장점을 잘 살린 거예요. 사주 자체는 아주 안 좋은데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대운이 좋을 때 기회를 딱 잡은 거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골프 연습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필드에도 나가서 골프도 치고 재밌게 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멋진 인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